터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복싱의 이매지 선수와 배드민턴 정나은 선수 등 전남 출신 선수 9명이 참가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목포시립 국립국악원에서 발레과외가 수년간 계속된 가운데 목포시가 시 소속 단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0년 동안 우리 바다를 누비다가 퇴역한 해경함정 산천 이람이 치안 환경이 열악한 에콰도르로 떠나 운항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남의 선수들도 파리로 떠나 숨가쁜 여정에 돌입했는데요. 복싱과 근대오종 등 다양한 종목에 출전하는 전남 선수단을 향해 가족과 시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메달과 트로피가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기념품과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의미하는 티켓도 걸려 있습니다. 한국 여자 복싱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매지 선수의 발자취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릴 때부터 좀 활발하고 좀 도전 정신이 좀 강해가지고 어디를 가면은 막 뭘 배우겠다. 한국 여자 복싱 사상 국제대회 첫 금메달, 그리고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 등 복싱계의 굵직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올해는 이매지 선수 본인과 가족들 모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자신감이 있어 보여가지고 마음속으로 좀 든든하고 좀 좋은 기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종목의 전남 선수들도 파리행에 합류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배드민턴의 정나은 선수와 국제근대오종연맹 월드컵 개인전 금메달을 따낸 서창환 선수도 기대감을 올려줍니다. 올림픽 때는 정말 아쉬운 거 없이 후회 남지 않도록 정말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펜싱의 최세빈 선수, 양궁 남수현 선수는 물론 전남 출신의 안세영, 김민섭 선수 등 모두 9명의 선수가 파리로 향했습니다. 파리로 떠난 선수들을 위해 가족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요즘은 올림픽이 정말 축제잖아요. 이렇게 금운동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즐겁게 선전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많은 애들이 나가는데 다 금메달을 따고 영광을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전남의 위상도 올리고 대한민국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성적을 내고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가족과 도민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숨가쁜 여정에 들어간 전남의 선수들. 그동안 그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파리에서 금빛으로 돌아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박 시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의 부인은 지난 2011년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모 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본인은 무죄를 입증했지만 배우자에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박홍률 시장은 목포시장직을 상실합니다. 박홍률 시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인 판단했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목포시립 국립국악원에서 엉뚱한 발레과외가 수년간 이뤄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관리 주체인 목포시가 특정 교수에게 예산 등의 운영을 사실상 내맡기면서 국악원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가 관리하고 있는 예술단체는 모두 5곳.
4곳은 모두 예술단으로 단원들의 정기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시립국악원은 유일하게 예술교육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예술단에는 행정업무 담당자가 있고 외부 출연료 등 공적 수입을 시 계좌로 관리합니다. 그런데 시립국악원 내 모든 수강료 관리는 물론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예산을 10여 년간 소속 교수 1명이 담당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수강료 역시 시 계좌가 아닌 교수 개인 계좌를 통해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체 통장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포시립국악원 고유번호증 자체도 없어요. 조례상 이 같은 업무는 원감의 역할. 목포시와 해당 교수는 업무 처리 속도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원감님이 보통 행정 업무를 도와주셨는데요. 원감님께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컴퓨터나 뭐 그런 거를 약간의 합리적인 것이지는 않지만 저희를 도와주게 돼요. 그런데 현 원감의 말은 달랐습니다.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하여튼 회계 업무를 딸한테 맡기고 시청에서 암암리에 그렇게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일이. 실제 해당 교수는 국악원감 출신인 현 박수경 의원의 딸이자 최근 불거진 국악원 발레 수업 논란의 당사자. 박수경 의원이 1996년부터 2014년 3월 3일까지 원감으로 근무한 뒤 바로 그 다음 달인 4월 목포시립 국악원의 교수로 채용되며 어머니의 역할을 이어받은 셈입니다. 사실상 가업처럼 운영되면서 시 소속 단체임에도 목포시는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상황. 실제 국악원 근태 관리는 주 5일 4시간 근무 규정 아래 어떤 감독도 없었고 조례상 국악원의 운영 등과 관련해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도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지도대사라고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 이름으로 여기 공연한 사람은 페이가 50인데 이 사람은 80씩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짚고 가셔야 된다고. 이게 무슨 돈인가 뭔가 얘기를 하면 거기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니까 안 하고 싶다. 문제가 불거지자 목포시는 시 계좌를 개설해 시립국악원의 회계 업무를 바로잡는 등 개선하겠다며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30년 동안 우리 바다를 누비고 퇴역한 해경함정 삼천이람이 치안환경이 열악한 에콰도르를 지키러 떠납니다. 3,000톤급 함정 양도는 이번이 처음인데 어제 에콰도르 해군의 날을 맞아 삼천이람이 수리 중인 목포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 함정 삼천일함에 에콰도르 국기가 내걸렸습니다. 선내에서는 부식된 철판을 새로 바꾸는 용접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해 퇴역해 해경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함정을 에콰도르 해군이 수리해 인수하기로 한 겁니다. 삼천일함은 지난 1994년 첫 항해에 나선 국내 최초 3,000톤급 해경 함정인데요. 30년 동안의 운항을 마치고 지난 3월 퇴역했습니다. 에콰도르에는 대형 선박을 만들 조선소가 없고 예산도 부족해 3,000톤급 함정이 없는 상황. 그런데 최근 치안 수요가 많아진 에콰도르 해군 측이 함정을 고쳐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해경은 지난 4월 삼천일함 양여를 결정했습니다. 7월 25일 에콰도르 해군의 날을 맞아 주한 에콰도르 대사관 공관장과 국방무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정 양여 등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에콰도르 해군은 1941년 페루에 맞서 해양 영토를 지킨 함벨리 전투를 본따 삼천일함 새 이름을 함벨리함으로 지었습니다. Sirve de mucho para luchar contra las nuevas amenazas como son el narcotráfico, el contrabando, la trata de personas y sobre todo el narcotráfico y la pesca ilegal. 해경은 지난 2020년에도 에콰도르에 300톤급 함정 2척을 전달한 바 있지만 3,000톤급 대형 함정을 타국에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범죄 단속과 불법 조업 차단 등 해양 치안 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3,000톤 경비 함정의 에콰도르 무상 양여는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에콰도르 해군은 정비가 끝날 때까지 한국에 머물다가 오는 12월 해당 함정을 타고 자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전라남도의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두고 양 지역구 의원들은 각각 특별법안을 제출하며 순천시는 여전히 전남도의 공모불참을 고수하고 갈등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전라남도는 목포대 의대 설립과 전남 의대 설립을 동일시했지만 이런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내부 갈등을 확대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대가 다시 한번 전라남도의 국립의과대학 설립 공모에 참여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순천대는 지난 23일 순천대에서 의료 포럼을 갖고 전라남도가 공정하게 진행할지 의문이라며 교육부가 직접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순천이 지역구인 김문수 의원은 순천대 의대 설립 특별 법안을 국회 교육위에 제출했습니다. 목포 김원희 의원도 목포대 의대 설립 특별 법안을 제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모 불참에 단독 의대 설립 등 순천시의 독자 행보가 이어지면서 전라남도도 난처한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천대가 끝까지 공모에 불참할 경우 대응 방안을 밝히지 않는 등 순천에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목포권에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12년 전만 하더라도 전라남도의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목포대 의대 설립으로 통할 만큼 명확한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14일 목포시에서 열린 전남 의대 설립 도민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박준영 전남지사가 참여해 국립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은 전라남도의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까지 내걸 정도였습니다. 당시 신문 보도는 전남도와 목포대가 서명운동에 나선 배경을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남에만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목포권의 심각한 도소벽지 의료 문제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 논의의 출발점이었던 것도 전라남도가 목포대 의대 설립 도민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약 반영을 위한 전라남도 현안 과제집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목포대 의대 및 대학병원이라고 명시해서 올렸었습니다. 그 즈음에 전라남도 의과대학이라고 하면 이견 없이 목포대학교였습니다. 전라남도는 국립의과대학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빠르면 다음 달 중부권부터 공청회를 연다는 계획. 전라남도가 순천대 공모 불참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낸 가운데 언제까지 순천시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양새를 띠며 인내심을 발휘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5.18에 대한 입장 밝히기를 거부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본 광주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청문회 이틀째에도 5.18의 성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이틀째 이어진 청문회에서도 5.18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5.18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룩한 운동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 국법이 저는 그 국법을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국법을 대한민국 준수하고 정부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본인의 생각이 뭐냐고요. 저는 그 국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위원장이 질의를 중지하고 답변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진숙 후보자는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몇 번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한다. 왜 그렇게 돌려서 빙빙 돌려서 말합니까? 이진숙 후보자의 인생과 세계관과 생각의 기준이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이런 모습을 지켜본 광주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억울한 시선들을 봤을 때 진짜 눈이 뒤집혔던 사람들인데 지금 그런 얘기를 또 거들어서 이런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진짜 저는 눈물 나지만은 더 이상 얘기할 가치조차도 없죠. 네, 이건 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순간 화가 치밀죠. 그거는. 왜냐하면 바르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옳지 않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걸 겪었던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총칼로 시민을 학살했던 그런 군사독재에 빌붙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롭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원순석 5.18 기념재단 이사장은 아직도 고위공직자의 5.18을 왜곡하는 인사가 추천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방통위원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역사가 없는 국민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광주시당에 이어 민주당 소속의 광주시 의원들과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5.18을 폄훼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은 있을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장흥군 관산읍의 한 밭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날 장흥의 최고 체감 온도는 33.6도로 경찰은 이 여성이 한낮에 밭일을 하러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점을 토대로 열사병으로 숨진 걸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한평군 손불면의 해안도로 앞바다에서 차량이 바다에 뒤집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6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숨졌고 해경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몰리는 대반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목포해양대가 무료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와 목포해양대는 2년 전 상호 협약을 근거로 최근 해양대 내부의 모든 주차장을 다음 달 18일까지 관광객에게 전면 개방하고 기간 이후에는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일요일 오후 4시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 전용노을미술관은 다양한 미술 창작 환경에서 전통을 놓지 않고 한국 채색화의 아름다움을 잇고 있는 준견 작가의 작품을 모아 오방세계미 전시회를 오는 9월 1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우청미술관 관장인 김생수 작가 등 52명이 참여해 고유의 색과 형태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벽사와 장수, 부기, 다산 등을 기원하는 작품들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 지역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목포와 전남엔 내일 늦은 오후까지 30에서 80mm,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요.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남 곳곳으로 호우와 강풍 예비특보가, 해상 앞바다를 중심으로도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비로 인한 안전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 이상으로 무더운 만큼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밤사이 열대야를 보인 가운데 목포의 아침 기온 27도로 후텁지근하고요. 낮에는 목포와 신안 30도, 그 밖의 지역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진도와 강진의 낮 기온 30도, 완도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8도 보이겠고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전해상 최고 3.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6시 4분입니다. 내일 오후 비가 그치고 나서 날이 점차 개겠지만 당분간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모레 일요일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누구나 깜빡깜빡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래선 안 되는 사람이니까. 중요한 당신을 위한 기억력 감퇴 개선 의약품 브레이닝 Think, Focus, 브레이닝 캡슐. 한우의 모든 것 수완지구 해남 한우집. 눈이 즐거운 생모듬, 새로운 맛 크림볼 육회, 한우 차돌 타닥기. 부위별로 즐기는 다양한 한우구이. 맛은 기본, 가격은 착하게. 수완지구대 태연보석 뒤편 해남 한우집. 현존하는 첨단의 친환경 기술들이 가장 먼저 도착해야 할 곳. 바다.
매년 10만 척의 선박들이 쏟아내는 바다 위 1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해결하기 위해 이 바다에 더 많은 배가 아닌 더 많은 친환경 솔루션을 띄워갑시다. 지속 가능한 내일, 한화. 인사돌? 좀 이른가 싶었는데 역시 인사돌 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좋아요. 잇몸 속부터 꽉 잡는 느낌? 좋아요. 잇몸이 편안하니까 선택을 잘했죠. 인사돌 스위스 품목허가 획득. 역시 인사돌이죠. 전기차 이렇게 타시죠. 진화의 무게를 이기는 혁신의 함. 리노비. 뛰어야 산다. 뛰어야 가볍게 산다. 올 여름도 가벼운 가격으로 국민런 썸머 홈플런.